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7학년도 대비 2026년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김수아 일반영어와 영문문학으로 찾아오셨는데요. 먼저 1월부터 자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하합니다. 공부를 또 시작하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어떤 면에서냐면 선생님들도 이제 새해 시작해가지고 뭐 새해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많이 인사하셨나요? 새 출발이라고? 그런 기쁜 마음이 안 되신 분이 이제 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출발점이 되게 중요하다. 출발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지금 1월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것. 출발한 게 되게 중요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있죠?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발점과 방향을 좀 점검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이라는 면에서는 선생님들 너무 잘 오신 거예요. 지금 1월부터 시작하신 거 너무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 보면 3월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7월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모고 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를 몰랐어요. 저희 팀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모고 때, 7월 때 또는 이제 9월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저를 만나고 다시 1월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라고 하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기본기를 그때 이제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가 부족했구나 하고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늦게 오시는 경우고 3월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1, 2월 기본은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3월에 와. 그런데 마음이 조급해져. 왜? 1월부터 시작한 사람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월에 와서 들어보니까 앞에 거가 미진한 것 같아. 해서 결국은 3월에 오신 선생님들은 저랑 상담을 하면 결국 1월 거를 병행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3월에 8주를 돌면서 1, 2월 과정을 병행하는 식으로 가시는 분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8월에 오시면. 아니면 이제 5월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나는 기출 분석부터 하면 될 것 같아. 기본 1, 4월은 다 됐어. 뭐 다른 데서도 들었고 그동안 뭐 내가 대학에서도 공부 많이 했고. 그런데 실제 기출 분석을 해보면 또 앞에가 비었다는 게 또 극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특히 이제 일반 영어랑 이제 일반 영어, 영문문화, 일반 영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부분이 워낙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동안 접근하셨던 방법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5월에 오셔서도 마음이 조급해. 그럼 어떻게 해요? 1, 4월을 또 병행을 하세요. 해서 되게 조급해진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오신 건 되게 잘하셨다. 그냥 처음부터 시작하신 건 잘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하셨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선생님들이 이제 직강보다는 인강을 되게 많이 가세요.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직강의 장점은 그거죠. 내 몸을 여기다 끌어다 놓는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수업을 완수하게 한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강은 저희가 이제 강의 완료도를 보면 굉장히 낮습니다. 강의를 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제들을 이제 많이 드리는데 과제를 하는 것은 더 어렵다. 과제까지 하는 것은. 해서 직강에 나를 묶어 놓고 1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 좀 긴장 좀 풀고 선생님들 되게 많이 긴장하고 계신데. 자, 그리고 방향이라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이제 초수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시험을 한두 번 이제 보신 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번에 만약 한 번 안 됐어. 그럼 실수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그다음에 이제 불합이 됐어. 이러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16년 이제 16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했는데 올해가 그래서 11년째로 이제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0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선생님들을 다 보면 처음엔 되게 미약하게 와요. 근데 훈련을 받으니까 고득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훈련이다 이거는. 선생님들 군대 뽑을 때 우수한 사람만 뽑아갑니까? 어느 정도 되면 다 뽑히죠. 이제 눈 멀고 귀 멀지 않는 한. 그죠? 웬만하면 신체 검사 어느 정도 이제 평균 정도만 되면 다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훈련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군대에는 뭐가 있어요? 훈련의 전략이 있어요. 그죠? 싸움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갈 정도가 되면 군대로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투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보니까 선생님들, 임용 선생님들이 이거랑 똑같아요. 왜? 선생님들 영어를 어느 정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범대 나오셨죠. 영어 교육과 교육대학원 나오셨죠.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영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수능에서도 영어 점수 굉장히 좋으셨을 거예요. 그게 기본 이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만 제대로 받으면 선생님 그 임용 시험에 적합한 그리고 이제 교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보았고요. 하기 때문에 방향성만 잘 맞추면 훈련만 잘 받으면 된다. 그런데도 막 얼굴이 막 롱 페이스야. 그거는 왜 나는 안 됐어요 하는데 우리가 이 시험이 뭐냐면 이제 스탠다드화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는 거는 우리가 이제 14학년도 시험부터 있었어요. 선운수령. 그래서 13년계 정도 지금 우리가 시험을 봤는데 좀 안정화된 시험을 제가 17학년도로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 10년 정도 지금 시험을 봤거든요. 그동안 계속 등락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은 이제 그런 시험이었고, 이제 최근 와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착을 지금 한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소수가 이제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좀 그 뭐죠? 변동성이 되게 좀 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매년 어느 해는 좀 나랑 잘 맞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조금 더 비켜나갈 수 있고 요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방향성만 맞으면 이거는 실력이 무조건 오른다. 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뭐 불합을 했어요. 최종 가가지고 이제 몇 점 차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 조금 더 많은 격차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시잖아요. 정말 컬에서 플러스 되게 많은 점수로 합격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2차 피드백 하고 있는데 그렇게 와서 이제 피드백 받으시는 거 보면 굉장히 이제 전 선생님 이제 시작은 되게 미약했는데 지금은 저렇게 또 고득점으로 앉아 계시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정말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성만 맞으면 선생님들 이제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다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방향성이 맞는지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설명회 혹시 강의 다 들으셨나요? 보충 자료가 필요하십니다. 뒤에 이제 보충 자료가 있거든요. 네네. 설명회 들으셨나요? 팀 설명회가 있고 제 설명회가 있어요. 두 개 다 제가 해가지고 제 설명회는 조회수가 좀 적더라고요. 팀 설명회만 이제 다 들으신 것 같아요. 제 설명회에 이제 전체적인 커리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 설명은 사실 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방향성을 선생님들이 오늘 이 시간 보시고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보시고 방향성이 맞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좀 편안하게 시작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커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진도는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예습 과제를 제가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예습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OT를 할 것이고, 이제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제 커리큘럼을 선생님들이 확신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일반 영어와 문학을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갈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 미리 예습 안 하셔도 이제 나가실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요. 이제 연간 강의 계획서가 이게 쭉 나와 있고, 뒤에 제가 이제 팀 것도 좀 붙였어요. 그래서 뭐 한 칸으로 보자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1, 2월, 3, 4월, 5, 6월, 그리고 7, 8월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커리큘럼이 지금 상반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제 다른 이제 커리큘럼을 타셨던 분은 제 커리큘럼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1, 2월에는 뭐가 있죠? 다 문학과 일반 영어 두 개를 다 다루는데, 이제 문학은 분명합니다. 1, 2월에는 시를 다루고 3, 4월에는 이제 내러티브를 다뤄서 소설하고 이제 드라마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5, 6월부터는 이제 기출 분석으로 가고 있죠. 보통 기본, 심화, 기출 분석, 그다음에 문제풀이, 이거는 대동소이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험을 대비를 할 때는 다 이 스텝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 스텝은 다 따라가는 것이 맞다. 방향성의 측면에 있을 때 기본, 심화, 그다음에 기출 분석을 하고 문제풀이로 가는 이 스텝은 모든 시험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은 우리가 따라가는 게 맞다. 근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저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1, 2월 일반 영어에서는 탑다운 리딩이라고 했죠. 그래서 리딩 중에서도 우리가 탑다운의 리딩, 전체를 이제 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텀업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사범대를 나왔고 영교과를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법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뭐 센텐스, 단문의 센텐스 라이팅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텀업에 필요한 것들, 단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 되고, 그동안 선생님들이 평생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까지 해온 게 뭐예요? extensive reading이에요. 폭넓은 리딩은 다 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년 동안의 과정을 가려면 포커스에서 인텐시브 리딩을 할 수밖에 없어요. 4년 동안 선생님들이 사범대에서 하신 거, 3년의 교육대관에서 하신 것들을 1년 동안 압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기본기를 1~4일 동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텐시브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익스텐시브 리딩 저는 비춥니다. 이 1년의 기간 선생님들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아요. 이제 스텝 하나하나 이제 밟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 2월 동안 우리가 기본기를 해야 돼요. 1~4일 동안 기본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인텐시브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설정한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일반 영어는 우리가 이게 읽고 써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수능이나 이제 토플은 약간 틀려요. 라이팅, 에세이 라이팅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읽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기본기와 쓰는 기본기를 1, 4월 아래 다 해야 기출 분석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텀업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것이다. 익스텐시브 리딩은 여태까지 해온 것이다. 그러므로 탑다운의 이제 리딩을 1, 2월에 기본기로 합니다. 왜? 임용시험이 특수하거든요. 어떻게 특수해요? 빈칸에 단어를 써야 되는 방식이 우리 임용시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요거밖에 없다라고 해서 탑다운의 리딩을 1, 2월에 하게 됩니다. 2달 동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 4월에는 Reading for Writing이라고 해서 읽어서 쓰기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술형 답안을 지금 네 줄에 써야 되잖아요. 네 센텐스에서 뭐 6, 7 센텐스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읽고 쓰기를 이때 하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출 이제 문제를 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2달 안에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4월에 읽고 쓰는 것을 다 마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높게 인텐시브하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의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그러니까 평균치의 신체 검사를 통과하는 군인처럼 그 정도는 통과한다. 왜? 사범대 나왔다. 교육대학원 나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학은 이제 장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장르별로 해서 고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으로 간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설득이 되시죠? 자, 그런데 조금 제가 편안하게 약간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탑다운의 리딩이냐라고 하면 이제 설명회를 만약 들으셨다면 우리의 문제는 빈칸을 이렇게 글을 읽고 그 지문 안에 빈칸을 이제 두었단 말이에요. 이런 논리 독해가 어디에 있나요, 혹시? 수능에 있죠. 걔는 주죠. 단어를 주죠. 그래서 걔를 골라서 쓰게 하죠. 그리고 편입 영어에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문 안에서 골라서 네가 선택지도 안 주면서 써라고 하는 건 지금 임용 시험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커리를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이제 분석을 많이 했어요. 왜 김수아의 강의는 틀린가? 왜 이 사람은 이런 커리큘럼을 내놨나?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신다면 이제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의문 안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제가 이제 올해가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0년 차가 끝나고 다시 이제 10년을 이제 시작하는 마음이라 저도 약간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돌아봤어요. 선생님들도 이제 다시 처음 이제 임용을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해를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동안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저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김수아는 왜 이렇게 다른 커리큘럼으로 가느냐? 저는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기업, 이제 야후, 다음 커뮤니케이션 요런 데 이제 다녔고 거기서 저는 영업 기획, 그리고 관리, 전략 이런 부서에 있었어요. 그 부서를 이제 그 마케팅적인 효율성 그리고 영업의 효율성을 내야 하는 부서이고 효율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수합 분석을 하고 강점, 약점 분석을 하고 시장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이고 어떻게 인력을 뽑을 것이냐 라는 것만 하던 사람이에요. 한 10년 정도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딱 임용시장을 딱 봤더니 요거 강의를 시작하려고 봤더니 아니 이것이 제가 그러니까 14, 15, 16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이미 선원 수령이 시작을 했죠. 빈칸에 이제 답을 쓰는 이제 그런 방식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제 그 전에는 그 선다형이었잖아요. 고르는 방식이었잖아요. 아무도 논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빈칸에 이 답인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써야 돼. 그럼 당연히 첨삭을 해야지. 근데 첨삭은 하는데 왜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안 가르쳐 준다. 그리고 질문은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일하는 방식이 분석부터 시작하는 사람이라 분석을 기출 분석을 다 한 거예요. 문학도 그렇고 다 분석을 해서 이거는 논리적인 독해를 가지 않으면 그리고 쓰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반 영어의 기본 이제 그 지금 저희 교재의 기본이 되는 게 요거예요. Reading for Thinking 하고 Reading for Result입니다. 그러니까 원서 교재에 요거를 보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읽는 것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승산이 없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를 베이스로 해서 이 이제 교수님이 오픈해 놓은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제 사이트에. 그래서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Reading for Understanding이라는 1, 2월 교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그 빈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 기본적인 이제 능력을 기르는 것 거기에 이제 포커스된 게 저희 이제 1, 2월 요 이제 교재이면서 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출 분석도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때도 철저하게 요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이제 처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서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글읽기, 결국은 이제 글읽기거든요. 그래서 글읽기, 우리나라 국어 글읽기 교재들도 봤어요. 마찬가지예요. 접근하는 방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영어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임용의 일반 영어는 우리의 방향 전환이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이전까지는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셨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임용 영어에서 승산이 있으려면 인식을 뭘로 전환해야 되냐면 글읽기로 전환을 하셔야 돼요. 글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국어 글을 읽듯이 영어의 글을 읽는 것이다. 정보로 글을 읽는 것이다. 라는 이제 인식 전환이 있어야 이제 승산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디벨롭을 한 게 이제 요 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쓰기 부분은 기존의 이제 쓰기의 교재를 보니까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하셨을 거예요. 토익 라이팅, 토플 라이팅 기본 있죠. 베이직 있죠. 그거를 이제 보신 분 없으신가? 쓰기를 하려면 그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죠? 문법대로 차트가 되어져 있어요. 챕터들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문법을 적용해서 단문 정도 쓰는 연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임용 서술 시험에서는 문장을 여러 개를 써야 되죠. 그죠? 그리고 문장을 여러 개를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단문이 아니라 중문, 복문 이런 식으로 지금 써줘야 돼요. 논리적으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요 단계에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이 제가 bottom of writing 요 부분이 이제 그 단계에 이제 연습이 됩니다. 여러 개의 이제 문장을 이제 묶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쓰기는 우리가 이제 essay writing 이런 것은 어떤 쓰기예요? 창의적인 글쓰기죠. 주제를 주고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임용의 글쓰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읽어서 읽은 것을 가지고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Reading for Writing 교재는 요것도 이제 그 2분의 그 교재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서 그걸 그대로 해서 paraphrase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재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3, 4월의 이 커리는요, paraphrase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훈련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Reading for Writing 교재예요. 선생님도 없으세요? 없어요? 오늘 쉬는 시간에 OT하고 잠깐 브레이크 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출 분석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1, 4월의 커리큘럼이 제가 되게 다른데 이러한 백그라운드와 이러한 이제 분석 그런 면에서 방향성을 정해서 이렇게 왔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립니다. 별로 새롭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되게 새롭다고 새롭게 설명했다고 했는데 다들 아시나 봐요. 저를 잘 아십니까? 이 커리큘럼을 잘 아십니까? 별로 새롭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표정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요. 5, 6월에 이제 새롭게 들어간 게 있어요. 하프 모의고사가 이제 있습니다. 1, 2월에 선생님들이 먼저 개념 전환을 하고 일반 영어 이제 1, 2월 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지의 파악이거든요. 한 문단의 기준으로 선생님들이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3, 4월에 가면 이제 기출분석 스타트라는 게 특강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08년 이전에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기출 지문이죠. 1, 2월의 지문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거를 가지고 매 지문마다 문제를 풀고 나서 거기서 또 요지를 파악하고 제가 빈칸 문제를 드리고 요지를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이제 그 단계가 이제 기출분석 스타트 이제 특강 요거예요.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만 하시면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5, 6월 기출분석을 가면 1, 4월에 배웠던 거를 가지고 이제 논리적인 독해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죠. 문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때는
이제 사운드 앤 센스 이제 특강도 만약 필요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1-4월 안 하신 분, 이제 1-2월 이제 기본기 안 하신 분, 내지는 1-2월 기본기 했는데 약간 이제 문제랑 같이 풀고 싶어 하는 분들은 이제 사운드 앤 센스 요 이제 특강을 들으실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올해 추가한 게 이제 하프 모의고사예요. 일반 영어 하프 모의고사. 이걸 이제 특강으로. 그러니까 오전에 기출 분석을 마치고 오후에 그 작년에 7, 8월 모의고사 중에서 일반 영어 문제만 3-4문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여기서 풀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하고 요런 시간입니다. 풀어서 이제 답안을 쓰고요. 첨삭은 하지 않고 조금 꼼꼼하게 하반기 모고 때보다 조금 이제 상반기 수준에 좀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해서 모의고사 이제 가기 전에 내가 문제풀이를 조금 이제 깊이 디테일하게 좀 해보고 싶다 하는 이제 적응하는 단계로서 요거를 이제 넣었습니다. 재작년에도 하프 모의고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문학하고 섞어서 하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더라고요. 양 자체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 일반 영어만 포커스 해가지고 일반 영어 가장 힘들어 하시니까 요거를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것, 요것이 이제 작년 커리랑 조금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우리는 이제 모의고사로 간다. 이제 요런 전체의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반기 제 커리를 들으시면 이제 특강은 50% 할인권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특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요 특강이 혹시 이제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하반기에 하반기 패키지를 하거나 아니면 연간 패키지를 하시면 특강이 혜택으로 2개 정도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기초분석 스타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죠? 08년 이전 거 이제 문제 풀고 논리적인 독해하면서 요지까지 지문에 있는 거 뽑아보는 거 빈칸으로 연습하는 거 그거랑 사운드 앤 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상반기에 내가 이 특강을 들을 게 아니고 하반기에 들을 것이다. 하반기에 들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논리 독해가 조금 부족한데 1, 2월 거 듣기는 되게 부담스러워. 그렇다라고 하면 요 기출 분석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전 기출의 지문을 가지고 1, 2월 기출보단 지문보다는 좀 길지만 그래도 요거 이제 요지 뽑는 거 문제 풀면서 요지를 뽑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요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운드 앤 센스는 이제 개념 시의 개념들을 챕터별로 해서 개념 연습하고 시 3-4개 보고 그리고 문제 풀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문제는 이제 기출 수준보다 모의고사 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나 비슷한 단계로 연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상반기에 안 하고 내가 하반기에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특강 그 할인권을 그때 안 쓰고 이제 무료 강의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번 이제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특강은 1, 2월 거는 지금 이제 바텀업 리딩하고 라이팅은 그냥 이제 다 드리고요.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면 꼭 하셔라 라는 의미로 필요하신 분은 꼭 하셔라. 그래야 우리가 3, 4월에 쓰기를 할 수 있다. 라는 이제 개념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1, 2월 컬이기 때문에 1, 2월 이제 강의 계획서 설명드리면서 이건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끼시면 제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3, 4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서 스타트 말씀드린 거 요거랑 사운드 앤 센스 그리고 하프 모의고사까지 50% 할인권을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패키지인 경우는 이제 3개 정도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각 이제 정규 강의 때는 그죠? 3, 4월에 하나, 그리고 5, 6월에 하나. 요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5, 6월에 2개구나. 왜 2개지? 특강이 2개라서 그런 거다. 5, 6월에 특강이 2개죠. 하프 모의고사랑 사운드 앤 센스랑 2개랑. 2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2개를 드리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되시죠? 지금 이제 최준호 영어 교육학 그리고 최시원 최준호 교수님 그리고 영어 교육학 이제 최시원 교수님도 지금 패러렐하게 이제 같은 이제 커리큘럼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2차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 안 드렸구나. 제가 왜 2차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본부 전체, 본부가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제 전사 이제 몇백 명 된다고 하면 그 전체의 예산과 인사 관리를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도 제가 다 했고 인턴십을 뽑는다 그러면 각 본부의 팀장들이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인턴도 뽑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처음에 17년 18학년도 선발자 17년부터 같이 이제 최시원 선생님하고 2차 준비를 같이 드렸어요. 이제 피드백 계속 드렸고 이제 면접 부분들을 이제 봐드렸고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강의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해 왔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이제 인재들을 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제 선발자 그리고 어떤 이제 applicants 그 지원자의 모습이 선호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을 드렸었고 지금도 이제 면접 피드백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네, 1차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2차까지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안심하시고 이제 같이 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최시원 교수님 2차 이제 수업을 하실 때 그런 이제 무엇이 필요하고 분석이 어떻게 되고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제가 그때 이제 의견을 드리고 해서 사실 이제 교재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다. 저의 기업의 경험들이 저희 2차 커리어와 이거 전체 저의 분석적인 이런 뷰들이 1차 커리어에도 다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10년을 갖고 효율성 면에서 효과성 면에서 저는 굉장히 최적이다, 좋다라고 봅니다. 왜?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냐면 합격생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합격생이 있었고 그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합격생 누적된 것들 이제 매년 그 데이터를 지금 그 누적해서 발표를 이제 카페에 드렸거든요. 그래서 거짓말 없이 거짓 없이 진짜 연락 오신 분들만 저희가 그렇게 이제 썼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어디보다 합격생이 되게 많다. 그런데 이제 초수가 적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초수가 이제 마케팅적으로는 이제 처음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제 처음부터 드리냐면 작년까지 해가지고 저희와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들이 많이 합격하셨어요. 정말 10년 만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오고 가고 왔다가 또 다시 현장 갔다가 다시 오셨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 뭐 3년을 하셨던 분들, 5년을 하셨던 분들, 뭐 19년에 오셨으면 지금 몇 년이 된 거죠? 거의 합격해서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시냐? 컷에서 달랑달랑 가지 않으셨어요. 컷 플러스 그리고 2차는 뭐 면접 만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고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잘 모르시니까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전 선생님들은 아시는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올해는 이제 다르게 좀 시작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국 모고가 3번이 있습니다. 요것도 좀 다르죠. 그냥 다른 데서 하실 때는 이제 4월, 6월 뭐 요런 정도 아마 3문제로 하셨을 텐데 저희는 저희 3분 다 기출 문제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기출 분석 강의는 이제 저희가 혜택으로 드리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거기에 많은 저의 노력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저조차도 매년 새롭습니다. 볼 때마다 새롭게 보입니다. 근데 선생님들은 말할 게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항상 그리고 이제 매년 기출 문제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출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문제를 내려고 하고요. 기출 문제에 시선을 맞추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어떤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기출 문제로 선별을 해서 저희가 1, 2월 기본 학습이 마친 다음에 합니다. 기본기지 그렇지만 이 기본기를 마쳤을 때와 기출 사이의 갭을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 기본기를 했을 때 기출의 경향과 이 기본기가 얼마나 방향이 맞닿아 있는지도 이때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럼 내가 이 방향으로 가면 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점검하시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전공모를 이제 1월 마친 이제 마지막 주에 요거를 하게 됩니다. 이 이제 일정 때문에 제 커리 일정이 토요일 날 강의가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요거를 이제 토요일 날 맞춰 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개강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해도 되는데 요 모고 일정 때문에 저희가 좀 일찍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는 3, 4월 심화를 맞춘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기출 변형이에요. 기출에서 조금 틀어보는 거예요. 익숙하지만 선생님들이 이때는 답안을 쓰고 채점을 받아볼 거예요. 내가 시험은 봤지만 채점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교육평가원이 절대 채점 기준도 안 알려주고 채점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대안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보고 채점을 받아보는 시간? 그게 이제 이 공개모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는 저희가 직강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제 한번 경험을 해보자. 라는 면으로 그리고 토요일 날이니까 이제 인강생 분들도 이제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제 직강으로만 지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7월 4일이면 이제 하반기 모고 들어가는 첫 주거든요. 그래서 모고 시즌 가기 전에 한번 기출까지 한 것들 가지고 나서 요거를 이제 세 문제로 좀 해보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커리를 가는 이런 방향성이 맞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거를 적응하실 수 있게 문제 푸는데 좀 적응하실 수 있도록 한 게 요 3스텝 전국 모고라는 거. 그래서 요거까지 충분히 활용하셔서 요거는 이제 무료 채점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것도 커리에 포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정 확인하셔서 충분히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까지가 전체 커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되시겠죠? 네. 자, 30초만 숨 쉬고 자, 1월 강의 계획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어가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자료 오면은 이제 받으세요. 자, 1, 2월 그러면 이제 실러버스 한번 보시죠. 저희 실러버스 제 실러버스 설명을 드릴게요. 첫 시간은 편하다. 오버뷰를 하니까 그렇다고 이제 넉넉히 있으면 안 돼요. 이 방향성을 선생님들 잘 인지하시고 적극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문학은 말씀드렸죠. 시가 가게 되고요. 일반 영어 탑다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강생 특전으로 무료 특강 자세히 설명드릴 때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분석을 했듯이 1, 2월에는요, 기본적인 이제 작품 이해, 그리고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탑다운 리딩에서도 지문, 그리고 문학 작품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들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리딩의 개념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거를 내가 체화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바텀업 이제 리딩 앤 라이팅은요. 영작이에요. 영작인데 이따 이제 디테일에서 보시겠지만 단문이 아니라 단문과 단문을 잇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커넥팅하는 센텐스를 커넥팅하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논리의 기본이 있거든요. 무엇은 무엇이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가는 이제 그 연습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목차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되어야 이것을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한글로 이제 사전 과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작을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답을 맞춰보는 이런 단계예요. 해서 요것만 충분히 하셔도 단문 정도가 된다고 하시면 요것만 충분히 하셔도 내가 센텐스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이런 것들의 기본기는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센텐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외워버려도 좋다. 그 정도만 해도 내가 이제 라이팅 그동안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서술을 위한 그런 라이팅을 하실 수 있고 3, 4월 라이팅의 기초는 쌓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강의는요. 원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일반 영어 공부하는데 원서로 봐야지. 그죠? 한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가 어떤 베이스가 되어야 하냐면
영어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의 글읽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서 이 책 개념서를 읽을 때에도 일반 영어 리딩으로 생각하고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확인하는 것은 목표를 확인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무엇을 할 거야? 이 가장 제너럴한 이 글은 뭐에 대한 것이야? 다음 진도는 뭐에 대한 것이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선생님들 이제 가르칠 때도 하시겠지만 키워드를 확인하셔야 돼요. 키워드 확인하시고 그리고 항상 연습 문제가 제 교재는 항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개념 학습하고 문제 풀어보고 적용하고 이런 게 계속 패턴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기출과 연계해서 유형이나 아니 기출 문제를 대입해서 제가 과제를 드리기 때문에 계속 처음에 시작이지만 끝과 연결하는 거예요. 최종 이제 풀 문제랑 계속 연결하면서 우리가 그 방향성을 계속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냥 교재만 보면 쉬워요. 이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 기출문제 그냥 밖에서 봤어. 이거 풀겠는데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관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공부하는 컨텍스트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를 어떻게 이제 활용하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 교재를 보는 거는 small part of our studying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제가 보충 교재랑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갈 그런 이제 공부의 방향성과 어떻게 일치시켜서 제가 끌어가는지 그거를 올곧이 따라오셔야 우리가 최종 지점까지 간다. 어떤 문제도 내가 빈칸 문제는 맞출 수 있어라는 자신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을 것 같죠. 합격자 중에 있었습니다. 예. 결국 모의고사 때 되니까 내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내가 빈칸을 다 맞췄다. 이번 문제는 좀 어렵긴 했지만, 자신 있게 여러분의 논리, 그동안 프랙티스가 선생님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이제 그 단계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임상병리가 이미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이걸 인텐시브하게 가야 한다. 그거에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코노미스트 읽는 거, 타임즈 읽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그 익스텐시브 리딩은 목적이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임용시험을 생각을 할 때 제가 이미 인텐시브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익스텐시브 리딩은 문학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문학으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아까 우리 특강 중에 제가 하나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Reading for Insight라는 특강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2년도에 지금 찍은 건데요. 이 교재예요. Reading for Insight. 제가 extensive reading을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그죠? 했는데 이걸 껴넣을 데가 없어 지금. 뒤에 자료가 왔거든요. 여기 선생님 좀 주시겠어요? 여기 요 앞에 좀 주세요. 요 선생님, 여기 선생님. 여기 두 분 선생님. 네네네. Reading for Insight라는 이 강의가 뭐냐면 아리클을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이 나왔던 이제 원전들이 타임즈, 이코노미스트, 그다음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이제 원서의 개념서들 있죠. 이제 각 영역 사회학이면 사회학, 뭐 생물학이면 생물학 거기에 이제 개론서들에서 이제 발췌한 것들이요. 쭉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기출의 원전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원전의 텍스트를 넣고 거기에 이제 기출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하고 그것들 문단들을 다 나눠가지고 패러그래프별로 직독직해를 다 하고 그 한 문단이 끝나면 키워드 체크한 걸 가지고 요지를 뽑고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면 이거 가지고 제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단어 시험 보고 문제 주고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 extensive reading을 인텐시브하게 보게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소화하는 게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우선순위가 좀 뒤로 밀렸습니다. 뒤로 밀려가지고 그 가장 최적하게 지금 필요한 것들이 지금 설명드린 요런 이제 강의 드리고 요거를 한다면 내가 1, 2월 강의가 필요 없어. 3, 4월도 나는 이미 다 했어. 1, 4월 기본기가 다 됐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난 요지 뽑는 거 할 수 있고 키워드 뽑는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약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아리클 하나가 끝나면 전체를 다 요약시키거든요. 왜? 요지가 패러그래프로 다 나왔으면 이거 이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요약까지 다 합니다. 단어도 이제 영영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145이 다 됐다라고 하면 요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수생인 분들은 이제 요 강의를 이제 활용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22년도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못 찍었어요. 이제 그 시간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거를 껴넣을 데가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요게 이제 필요하시면 N수생이시고 이제 요거까지 할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145를 하면서 요거를 이제 같이 병행을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오픈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뭐 할인권이나 이런 거는 제가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22학년도에 찍은 거기 때문에 이제 강의 이제 그 가격도 아마 이제 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인텐시브하게 가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우선순위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제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습에 대해서는요, 제가 복습 가이드도 다 드려요. 그래서 일단 단어 말씀을 드린다면 단어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어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일단 커리큘럼 가는 동안 나오는 단어는 어떻게 한다? 다 외운다. 근데 우리가 문학까지 있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단어장을 하나 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것도 좋고 제가 워드 스마트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 동의어가 있어서예요. 우리가 리딩의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영이면서 동의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추천하고 기존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데 이제 많이 쓰이는 단어장도 그 동의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있으시면 또 도움이 될 거고 어쨌든 단어장 하나를 이제 그 공무원 시험, 편입 시험 아니면 워드 스마트 요런 종류로 해서 꾸준히 간다. 최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그리고 이거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셔야 돼요. 커뮤트 하시는 분들은 전철 시간에 이용하시든지 이제 노트 써가지고 포스트잇 써가지고 여러 군데 붙여가지고 냉장고든 화장실이든 뭐 이런 데 붙여서 화장실에서 유튜브 보지 않고 단어 외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항상 간다. 항상. 중고등학생들도 하루에 단어 몇 개씩 외우라 그래요? 50개, 100개씩 시키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 정도 20개 이상은 가야죠. 50개, 100개 하니까 막 눈이 동그래졌어. 애들은 그렇게 시키면서 선생님들은요. 근데 우리는 또 아는 단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꾸준히 간다. 개수를 모르겠으면 시간으로 가세요. 뭐 30분을 할당하든 이제 그 1시간을 할당하든 이제 짜투리 시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한다. 자, 그리고 구문은요. 제가 오늘 구문 정리 드립니다.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구문 정리 드릴 거예요. 구문은 그래서 기본은 우리가 다 알아요. 문법도 우리가 기본은 다 알아요. 어떻게 가야 돼요? 모르는 게 나오면 그때 찾아서 공부한다. 이 방식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서 보고 이런 거 우리는 없어요. 왜? 다 하셨어요. 애들 가르치시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은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이 내가 문법을 봐야 되나 봐, 구문 독해를 해야 되냐 봐 라고 가실 때는 왜 가시냐면 답답해서 그래요.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근데 문제가 안 풀리는 원인이 거기에 없습니다. 왜? 선생님들 실력을 보세요. 가르치는 실력이에요. 구문 독해를 못 하겠어요? 구문 독해를 가르치는데? 문법을 모르겠어요? 엄청 가르쳐 왔는데? 탑다운에 있습니다. 여태까지 안 한 게 있다면 선생님들이 문법과 구문 독해가 아니라 뭘 안 하셨어요? 논리 독해를 안 하신 거예요. 거기에 해결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은 하셔야 하는 것이 새로운 방향성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 부록에 이제 문제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과목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풀고 싶다면 그것을 푸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하고도 내가 시간이 남아. 여력이 돼. 일반 영어 더 투자할 수 있어. 문학에 더 투자할 수 있어. 그러면 다른 거 하세요. 다 하고. 그러나 그런 예는 별로 못 봤다. 제가 드리니 이 모든 과제를 하면서 다른 걸 하실 수 있는 그런 처리는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강의를 여러 번 들으신 분은 가능하죠. 이제 강의 시간만 해도 이제 충분히 예복습이 다 되시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방향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올케어 이제 단임반으로 이제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학습 가이드 그리고 진단 가이드를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플래너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 제가 처음부터 플래너를 도입하진 않았어요. 커리큘럼 그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탁 해 놨어. 문제는 뭐냐면 중간에 놔. 그만큼 안 해,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 관리가 필요하겠다. 학습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플래너를 도입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소기의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플래너를 이제 직접 도장을 찍어 드립니다. 직강 선생님들은 제가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들은 이제 올리도록 합니다.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한다. 이제 제가 관리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스터디 그룹 신청도 받아서 직강, 인강 아니면 믹스로 해서 스터디 이제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스터디를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최시원 선생님은 혼자 독고다이로 공부하는 스타일이고요. 자기의 이제 스타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는 스터디를 묶는 게 좋아. 나는 직강에 나오는 게 훨씬 더 내가 관리가 잘 돼.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스터디 이제 참석해서 이제 지속해 가시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단톡으로 이제 묶어 드리고 거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따로 단톡을 만드시죠.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그것을 이제 보고 이게 스터디가 있다라는 거 보고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선생님 잘 되고 있으십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작년은 이제 도시락 간담회를 못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 전년까지는 이제 또 이제 중간에 한 번씩 저희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이제 어떻게 스터디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어려운 것은 없는지 요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올해도 이제 상황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별 상담 저희가 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죠. 상담하는 루트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과제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와 계속 이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요거를 충실히 해 주시는 것이 저의 커리를 200% 활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서부터는요, 문학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랑말랑하게 선생님들 좀 이렇게 전두엽을 좀 열 수 있도록 문학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영어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강으로 선생님들 여기에 앉혀서 공부시키고 싶지만 요거는 이제 인강은 이제 그 뭐죠? 특강은 이제 인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총 7강이거든요. 그러니까 7강이라 하면 7주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강의 수는 여러 개 있지만 7주 분량이에요. 그래서 이 타이틀을 보시면요. 요 교재가 Understanding and Using English Grammar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있어. Understanding. 이라는 게. 그래서 원서고요. 요거는 이제 PDF가 third 에디션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카페에 올렸거든요. 그 글을 다시 이제 올릴게요. 그래서 전체를 보셔도 좋은데 제가 이거를 발췌를 했습니다. 특별한 챕터만 발췌를 했고요. 4판, 5판도 나왔어요.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발췌를 해서 같이 강의에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닝하고 리스닝 파트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우리 임용과 관련 있는 것만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하니까 요거 이제 third 에디션을 가지고 계실 때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지도하실 때 아니면 내가 이제 참고서로 쓸 때 이제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딱 강의에서 제공한 파일 정도만 보시면 충분해요. 나중에 선생님들 지도하실 때 또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명사절부터 시작하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 단위의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부사를 줄이는 거 합니다. 줄이는 거 왜 중요해요? 우린 paraphrase 해야 되고 단시간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서술 답안에 쓸 때는 거의 리덕션으로 가게 됩니다. 줄여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커넥티브를 연습을 합니다. 왜? 논리를 연결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 챕터가 있고요. 아리클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많이 틀리기도 하시고 개념으로는 아는데 매번 쓸 때마다 고민돼. 그거는 원어민도 마찬가지고 그죠. 습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게 많이 헷갈리고 저도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부분도 요거는 이제 5 에디션에서 추가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시고 제런드란 인피니티브가 있습니다. 제런드란 인피니티브는 문법적인 상황은 굉장히 쉬워요. 무엇이 어렵냐면 동사가 어려워요. 어떤 동사가 제런드를 취하느냐, 어떤 동사가 인피니티브를 취하느냐. 이것 때문에 기입형의 오답이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사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생님들이 외우는 작업, 그리고 그걸 센텐스에서 활용하면서 이제 내재화하는 작업, 요것이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번 문법을 한번 훑고 싶다라고 할 때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 내가 이게 굉장히 쉽게 빨리 진행이 돼. 그럼 빨리 훑어버리세요. 해서 다음 단계 우리가 이제 3, 4월 라이딩 가기 전에 이제 기초 작업이 여기서 끝나고 요게 됐다라는 전제로 저는 3, 4월에 라이딩 작업을 이제 강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강의 계획서 설명을 다 마쳤네요. 자, 그렇게 하고 자, 요렇게 이제 강의를 갈 때 이제 플래너 한번 볼게요. 플래너 제가 갖고 있나요? 플래너 어디 있지? 어디 있어요? 저한테 여기 있구나. 네네. 플래너. 네. 네. 플래너 하나씩 가지실래요? 그래서 나를 일단 커리에 묶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아쌤의 관리에 묶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기면 모르겠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1년여의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에 놓지만 않으면 이거대로 쭉 가시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학습들을 하시면 실력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데 실력이 안 올라요?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죠? 합불합은 이제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죠? 그걸 떼고 보면 실력이 안 올라요? 올라요. 선생님들도 하시잖아요. 공부하는데 안 올라요? 오르잖아요. 그죠? 단어만 많이 시켜도 애들이 점수가 오르잖아요. 그죠? 그 시간 투자를 하면. 자, 그래서 꾸준하게만 합시다. 그죠? 쉬지 않고 합시다. 쉬었다가도 좋아. 수아쌤이 쉬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쉬었어. 슬럼프 왔어. 나 일주일 쉬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제가 있는 대로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슬럼프도 극복이 돼요. 근데 그게 길어지면 성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예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일주일 정도 괜찮아? 2주 괜찮아? 그런데 제가 공부를 쉬었는데도 성적이 계속 나와요. 근데 후행해서 이게 확 떨어져요. 그리고 끌어올리기란 되게 어렵다. 다이어트랑 똑같다. 실력 올리기는 되게 힘든데 한번 찌는 건 금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오래 찌고 나면, 그러니까 떨어지고 나면 올리기가 또 이제 어려운 거예요.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쌓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좀 우리가 결심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긴 것 같지만 절대 길지 않습니다. 8주씩만 가면 어느새 모의고사 풀 때가 와요. 어느새 시험날이 와요. 그래서 8주씩만 기본, 심화, 기출 이렇게 되면 금방 문제 풀거든요. 그렇게만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학습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거는 선생님들이 슬럼프가 있을 때 선생님분들을 구원해 줍니다. 나 이렇게 공부했었어. 라는 것들이 자신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획을 하고 가는 거랑 그냥 그날그날에 꿀리는 대로 공부를 하는 거랑 틀립니다. 그죠? 방향성을 가지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랑 맞추고 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질문 카페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문한 내용 등도 사실은 이제 질문 노트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좋죠. 전에는 제가 그것도 드렸는데 잘 활용 안 하시더라고. 질문들은 이제 카페에 바로바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출발점에 있으니까 수학 분석을 또 새로 합니다. 올해.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성장했을 거니까 일단 강점, 우리가 긍정적으로 강점부터 봐요. 내가 기본, 심화, 기출 분석까지 좀 충분히 된 영역이 있는가? 내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좀 답안 작성 연습만 해도 되는가? 이것은 나의 공부를 끌어주는 게 돼요. 내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요건 나의 강점 영역이야. 그래. 그래서 요거 붙잡고 간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 영역은 사실 문제풀이만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반기 문제풀이만 해도 되는 영역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회가 되는 영역이 있는가?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에요. 힐링이 되는 이제 영역이에요. 그게 이제 과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단어만 외우면 좀 힐링이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아니면 뭐 영어 교육론이 좋아. 아니면 난 영어학만 하면은 이게 너무 클리어해서 힐링이 돼. 그런 영역이에요. 이때 이거는 내가 슬럼프 왔을 때 구원을 해줍니다. 슬럼프일 때는 다른 거 다 제껴두고 그래도 쉴 수는 없어. 그러면 요 영역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힐링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라도 이제 줄기를 놓지 않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weakness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 그리고 심화 이해도 좀 필요하고 내가 좀 구조화가 더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좋기는 해요. 과목으로 이제 분류하거나 그 과목 하에서도 어느 영역이 그래. 이렇게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 나중에 시간 투자할 때 어디다가 시간 투자해야 돼요? 위크니스트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보다 더 위기가 되는 게 있어요. 기본 커리큘럼도 따라가기 어려워. 기본 커리큘럼만 따라간다라면 내가 잘 못하더라도 위크니스를 보면 돼요. 그거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기본을 따라가기도 좀 힘들어라고 하면 뚜렛이 되는 영역은 이제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속적인 학습을 하기에 어떻게 돼요? 효능감도 되게 떨어지죠. 여기는 보충 학습들이 좀 필요해요. 근데 영역별로는 뚜렛이 있을 수도 있죠. 영어학 같은 경우 그래서 원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잖아요. 특히 취약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영어학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어떤 논리 독해가 확 비어 있는 경우인 거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1, 2월 제 커리를 따라가면서 뭐 제너럴 스페시픽이 뭔지 토픽 요지 너무 찾기 어렵고 해. 그러면 이제 뚜렛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드리는 커리와 이제 설명과 학습들을 어쨌든 해나갈 수만 있다면 뚜렛까지는 아닌 거예요. 위크니스로 보시고 충실히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라이팅이 안 돼. 뚜렛이에요. 기본 커리큘럼 지금 3, 4월에 하는 걸 만약 못 따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익 라이팅 베이직 있죠. 단문 쓰기가 안 돼. 그러면 뚜렛이죠. 단문 쓰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서술에 답을 쓸 거예요? 그러면 단문 쓰기 따로 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이 단문 쓰기도 스터디를 꾸려서 했었어요. 힘들더라고요. 남아서 이게 시키면 대부분 이제 하셨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단문 쓰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게 안 됐으면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못 해드리는데 1, 2월 동안에 그 이제 토익이나 IELTS 라이팅 베이직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문법 파트별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그 문법을 적용한 쓰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하고 제가 지금 베이직 그 라이팅 지금 1열에 드리는 거 있죠? 그거를 비교해 보세요. 하셔서 내가 그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거를 하시고 그거는 필요 없고 이렇게 이어쓰기 정도만 하면 돼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1, 2월에 특강 드리는 걸로 그걸로 이제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셔서 하셔라.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스탠다드이고요.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뚜렛이다. 내가 그러면 채우면 돼요. 뚜렛이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못 따라가가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는 보충 공부를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상담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 기본 커리가 너무 쉬워. 저는 N수생이고요. 너무 쉬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 추가하셔야 되죠. 기본 커리는 예복습을 줄이고 그냥 그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다 완결을 하고 복습, 문제풀이도 굉장히 빨리 끝내시겠죠? 그래서 내가 다른 걸 더 할 수 있어. 그러면 뭐 reading for right를 인사이트를 더 하든 저랑 상담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더 하든 그죠?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더 하든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전년도 모의고사를 지금 상반기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9월, 11월 모의고사가 지금 상반기에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런 이제 기본적인 게 다 돼 있어. 라고 하면 문풀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문풀을 병행하실 수 있는 거죠. 개념을 잡으면서 기초를 잡으면서 문풀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거죠. 요게 빨리 끝나면.
요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기본 커리에다가 나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요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족하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게 너무 쉽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갈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보완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고거를 지금 판단을 하시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분석을 해서 학습 플랜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써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상담할 때는 요거를 가지고 오셔야 좀 정확한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상담 링크를 제가 드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 보면 요거 수학 분석을 하시고 그걸 텍스트로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신 것을 정리한 내용을 SWOT 해가지고 쓰시면 상담에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효과성과 효율성이에요. 효과성은 저의 커리큘럼에 담았고요. 정말 결과가 나오는 실력이 향상되는 커리큘럼으로 최대한 이제 맞췄고요. 효과적으로 하는데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는데 어쨌든 이것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담아낼 시간이 있어야지. 선생님들 안에. 그래서 플래너에서 제가 맨날 보는 게 뭐냐면 학습 시간이에요. 에버리지 시간 얼만큼 하셨나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시간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학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이 수학 분석한 것을 가지고도 뭐를 조정해야 돼요? 시간 투자를 조정을 하셔야 돼요. 가장 트래시 되는 그리고 위크니스가 되는 부분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스트렝스나 위크니스가 있는 부분에 시간 투자를 줄이고 그래야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지금 분석을 하고서 시간을 일단 확보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을 확보하라고 말씀드려요. 근데 상반기에 그냥 슬로우하게 3시간 저는 운동도 좀 할 거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하반기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 시즌 가면 선생님들이 막 금방 6시간, 7시간, 막 8시간을 찍어. 근데 상반기는 계속 막 3, 4시간을 막 해. 차이가 분명합니다. 시간 투자를 안 하는데 실력이 오를 수가 없어요. 반대로 되게 쉬워요. 선생님들이 시간 투자를 하면 실력이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그럼 시간을 빼겠다. 그래서 보시면 똑같이 우리가 24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하고 8시간, 자는 거 8시간 충분히 잡니다. 나머지 먹고 스페어 타임 8시간이요. 888 이렇게만 해도 돼요. 근데 8시간 잘 안 주무시거든요. 6에서 7시간 주무시거나 뭐 4, 5시간 주무시거나. 저는 요 라인입니다. 4, 5시간 잡니다. 네, 선생님들 뭐 다른 시간들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산술적으로 8시간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러지? 나는 왜 8시간이 안 나오지? 이제 일병행 뭐 요런 경우 있어요. 일병행이신 분들도 주말 수업이 없는 시간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모아 보면 6시간까지 가더라. 그리고 더 끌어모으면 하반기에는 보니 방학에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치로 봤을 때 8에서 6시에서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가더라. 내가 올인이다? 스탠다드 8시간은 가자. 근데 상반기에 보면 이제 올인하시는 분들 한 10시간까지 나오시더라고요. 9시간, 10시간 이렇게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초수셨던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상반기 내내 10시간, 11시간 막 이렇게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러다 지치는 거 아니야? 근데 그전에 운동을 많이 했어. 그래서 체력도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진짜 제가 나중에 연습왕이라고 했거든요. 2차 저희 수업할 때도 진짜 연습왕이에요. 첫 회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피드백을 완전히 반영시켜서 2회 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드린 게 뭐냐면 실력이 너무 빨리 오른 거예요. 왜? 시간 투자를 많이 하니까. 시간 투자가 적으면 그것만큼 슬로우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제 최합은 저기 1차 합격은 안 되셨는데 그 처음 스테이터스에서 시작한 걸 생각하면 정말 실력이 빨리 오르셨어요. 분명히 내년에 한 번 더 하면 고득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어요. 그 올해처럼, 그러니까 작년처럼 그렇게 공부를 시간 투자를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오류가 뭐냐면 첫 해에서 안 됐어. 그러면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일병행하면서 그렇게 해야지. No, 아닙니다. 똑같이 올인을 2번은 돌려야 처음 시작이라고 하면 2번을 돌려야 그래도 좀 할 수 있다. 아니면 3번, 5번까지도 돌리십니다. 올인을 5번까지도 해요. 그거는 자기의 스타일 그리고 상태에 따라서 틀려요.
조금 디스트랙 되는 게 더 해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집중해서 하실 수만 있다면, 환경이 하실 수만 있다면 5년까지도 넘어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나만 보면, 그리고 선생님들의 주변만 보면 데이터가 틀릴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데이터가 많아요? 합격한 사람들 데이터가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집중해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상반기가 다 됐어. 상반기 커리가 다 돼서 문제 풀기만 해도 돼. 그렇다면 이제 문제 푸는 것만 계속 반복하셔도 되죠. 근데 그 기본기 없이 문제 풀이만 반복하신 분은 4년을 오셔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두 번 저희 문제 풀이만 오신 분들은 제가 기본 강의부터 듣도록 사실은 좀 라포가 형성되면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간을 확보하다라는 거고요. 루틴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듣는 것은 루틴을 확보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렇게 공부할까? 저날은 저렇게 공부할까? 하지 마시고요.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요일별, 그다음에 시간대별 루틴을 정확히 만드셔야 돼요. 단어는 어디다 꽂을 것인지, 어떤 과목을 어떤 시간에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주간으로 학습 진행을 기록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첨삭을 받으시는 거예요. 직강생들은 제가 직접 해드리고 쉬는 시간에 해드리고요. 인강생 분들은 이제 보충 자료에 플래너가 올라갔을 거예요. 카페에도 있습니다. 직강생 분들도 그거 활용하시려면 활용하세요. 직접 요거 안 쓰시고 뭐 아이패드에다 해가지고 하실 분은 하세요. 그래서 논술 첨삭 게시판에 제 과목을 선택을 하시면요, 거기에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플래너 뭐 1주 이렇게 이제 게시판에 올리면 그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기간 안에 업로드를 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피드백을 다시 드려요. 뭐 참 잘했어요. 아니면 이 시간은 뭘 하셨나요? 조금 더 줄여보시죠. 조금 더 늘려보시죠. 이런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첨삭을 해보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검사받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효과도 있다는 것. 해서 그렇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course objectiv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플래너, 이 8주는 내가 이 8주 동안 인령 문학에 대해서는 어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이 코र्스에서 가는가를 선생님들이 자기 언어로 써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야 이 플래너 다 맞추고 나서 선생님들이 다시 그 뒤에 보면 또 이 코र्스 오브젝티브가 또 있을 거예요. 있나 없나? 확신이 없다. 맨 끝에 또 있을 거예요. 그죠? 없나? 없으면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목표로 갈 거야 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일반 영어랑 영미문학이란 건 이런 단계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1, 2, 3, 4, 5, 6, 10인데 제목을 한번 볼게요. 해석 독해, 논리 독해, 논리 독해, 논리 독해, 논리 독해. 자, 여기까지 독해인데요. 독해. 처음은 해석 독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논리 독해예요. 그죠? 그 다음은 논리 쓰기는 쓰기인데 어떤 쓰기예요? 논리 쓰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독해인데 어떤 독해예요? 분석 독해예요. 논리. 그래서 독해가 해석의 독해가 있고 해석 독해가 있고 논리 독해가 있고 분석 독해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분석 독해까지 가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리딩을 독해를 해석으로 보지 않는다. 이래가지고는 우리는 임용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개념을 완전히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 독해는 문장 해석을 위해서 단어 구문 이해하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거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작업은 필요하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나 여기에 메인리 선생님들이 오답을 가는 이유가 메인리 여기에 있진 않다.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논리 독해 들어가면요, 단계가요, 한 문단 논리에 있어요. 한 문단을 요지를 파악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 문단을 파악할 수가 있겠어요? 한 문단 안에 부연과 유출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 문단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건 벽돌 한 장이에요. 근데 이 벽돌 한 장이 안 돼 있는데 이 벽돌 한 장이 해석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임용의 세네 문단을 어떻게 선생님들이 분석해낼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해석이 내가 단어를 몰라서 이 문제를 못 맞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오해가 있었다. 이 논리 독해의 기본이 1, 2월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벽돌 한 장을 이제는 아주 단단한 벽돌로 대리석처럼 꼭꼭 밟아서 하는 작업이 지금 1, 2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쌓아 올리는 이제 단계가 이제 3월부터 쭉 가게 되겠죠. 자, 한 문단의 논리 이해, 키워드 연결 이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빈칸 우리 문제 나오는 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아니에요? 키워드죠. 근데 키워드를 연결해 갈 줄 모르는데 어떻게 중간에 있는 키워드를 어떻게 맞춰요? 얘는 처음부터 연결된 애예요. 갑자기 나온 애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어가서 그래서 여기에 이 단어가 와야 돼. 이렇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첫 문장서부터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쭉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맞겠죠? 아무 단어나 빈칸 들지 않겠죠? 그래서 키워드 연결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기본이 한 문단 안에서 되는 게 지금 1, 2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 문단으로 요거를 요지와 부연과 그러면 이 문단과 저 문단은 또 어떤 관계야? 까지 가야 되겠죠. 그게 지금 이제 3, 4월부터 해가지고 5, 6월 해서 끝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 4월에는 기출분석 스타트 있죠? 08년 이전 거 이제 여러 문단이 이제 나오니까 그래도 이제 최근 거보다는 짧아요. 거기서도 연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6월 기출분석에서 연습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1, 2월에는 문단이 한 문단 수준인데 5, 6월 기출로 가면 문단이 확 이제 벌어지니까 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수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단이 길어진 거예요. 그죠? 글의 복잡도도 조금 이제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중간 단계가 기출분석 스타트예요.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있는데 워낙 지금 최근 기출이 워낙 많아요. 지금 13년 됐습니까? 그죠? 이제 14년도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인텐시브 리딩은 안 하고 이 기본 그 벽돌 쌓은 걸 가지고 요 수많은 기출 있죠. 그 지문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문단을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걸 읽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나온 기출 지문이 상당히 많으므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 연습을 하겠다. 요런 이제 논리입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했으나 그게 가장 이제 제가 지금 10년을 해오면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온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3월서부터 11월까지는 여러 문단의 키워드 전개도 이해한다. 아니, 한 문단에서 이제 키워드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다음 문단으로도 전개돼? 신기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해해야 중간에 빈칸 단어를 맞출 수 있겠죠. 그죠? 도대체 왜 다른 단어는 안 되고 이 단어만 여기서 들어가야 돼. 그 판단을 어디서 해야 돼요? 이 지문 전체 3, 4개, 4개 패러그래프에서 해야 돼요. 제가 모의고사 때 그걸 설명드립니다. 왜 이 단어가 돼야 돼요? 왜 이 단어는 안 돼요? 선생님이 고르신 이거는 유사하지만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지문 안에 있어요. 지문 안에 뭐에 있어요? 논리에 있어요. 그죠? 그 논리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1, 2월이에요. 네. 자, 독해, 이제 논리 독해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논리 쓰기. 이게 중복문으로 쓰기가 1, 2월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문장으로 논리 쓰는 거랑요. paraphrase, 우리 기본적으로 paraphrase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약해야 되잖아요. 이게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게 3, 4월이에요. 요때 요거를 연습합니다. 연습해요. 요때는 한 4회 정도 이제 첨삭까지 하면서 가요. 그래서 꼼꼼한 첨삭은 이게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모의고사 때는 꼼꼼한 이제 첨삭이라기보다 샘플 첨삭으로 가게 되죠. 그거는 상반기에 이거 연습했으니까 그 정도만 해도 돼라는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거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문제 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상반기에 맞춰 놓으시면요. 나중에 하반기 가서 우리가 막 문제 풀고 빈칸에 스트러글링 하고 논리 독해 막 스트러글링 할 때 쓰는 것이 선생님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절대 이거는 상반기에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때 가서 저 쓰기 어떻게 해요? 라고 오시면 제가 처방 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하시라고 못 해요. 하반기에는. 그냥
계속 카피라이팅 하시고요. 리라이팅 하시고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을 거기다 투자하게 되면 최고점으로 가는 그 싸움을 못 하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을 놓쳤다 3, 4월에라도 오시면 제가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 6월에만 오셔도 5, 6월에 기출문제 그 많은 거 풀면서 라이팅 잡으면서 바빠요, 바빠. 시간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잘 오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독해 가는 게 이때 이제 문제풀이가 가는 거죠. 문제 요구사항도 이해해야 돼. 아니, 리딩하는 것도 힘들고 라이팅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야. 그러면 문제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그걸 빠르게 이해하고 답을 쓰려니까 답 찾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지문을 이해하는 것도 힘든데 답 영역도 찾아야 돼. 이런 작업이 우리가 기출에서부터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점점 늘어나죠. 지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과업이 늘어나죠. 1, 2월에는 그냥 요지만 찾으면 됐어. 그래서 논리적으로 읽어내고 키워드만 찾으면 됐어. 그런데 이거를 갈수록 이제 쓸 생각도 해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가 맞춰야 돼. 그리고 이 키워드가 잘 드러나게 쓰는,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쓰는 것까지 연습해야 돼.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할 게 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연습할 게. 그러니까 앞에 거를 빨리 끝내버리고 뒤에 가서는 우리가 뒤에 포커스할 거.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이 때 오시면 이 모든 앞에 단계를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 앞에 단계를 저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질문하시면 제가 참 난감해요. 이미 시기가 지금 늦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그때 가서는 그냥 리라이팅 하세요. 복습하세요. 그게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root cause, 근간이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다시 이제 1월에 이제 찾아오시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초를 쌓아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예들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때 9월에 오셨다가 이제 1월부터 시작을 하셔서. 자, 그리고 분석 독해의 가장 이제 높은 단계가 그래서 영역 찾는 것까진 찾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시면 답안 영역 찾는 것까지 요게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요 센텐스 정도에 있는 것 같아.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정확하게 키워드 이게 이건지 저건지 찾는 것. 이게 분석의 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논리 독해, 전체 독해 흐름, 문제 요구사항, 요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빈칸에 이제 단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단어도 있지만 나에게는 이 답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그 확신까지 가는 단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까지 가는 게 이제 최종 사실은 7월부터 11월 기출 분석 때도 연습을 하지만 요때 이제 그 칼날을 가는 거죠. 끝까지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기본 요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영어 텍스트에 대한 것이고요. 이제 문학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기본적인 요런 이제 읽기, 구조화된 읽기에다가 장르 자체가 틀려요. 그 얘기는 뭐냐면 폼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일반 영어랑. 그죠? 그러니까 different form을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강조점이 틀려요. 여기서 이해해야 될 내용과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를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영어 실력으로 문학을 푼다? 이거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학은 포기한다? 그거는 지금 실력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 고득점으로 가려면 문학을 포기하고는 고득점으로 갈 수가 없어요. 차라리 문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와. 그래서 모두 다 실패해. 그런 경우는 맞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저 문학 공부 안 했는데 합격했어요 라고 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문학 문제가 어려웠겠죠. 아니면 굉장히 쉬워서 그냥 그냥 일반 영어 그냥 해석 수준에서 주제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 복걸복에 나의 일련의 이 운명을 맡긴다? 절대 안 되죠. 수험생으로서는 꼭 필요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쉽게 나왔어.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 시험이. 그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데 그렇다라고 쉽게 나오기를 아니면 모두 다 틀리게 아주 문학을 어렵게 나와라? 이거를 뭐 매일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건 비현실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다.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8주씩 이렇게 이제 플래너를 가지고 갈 때 이번 8주는 어디에 내가 포커스해서 하고 있는지 보시고 커리에서 담지 않는 이것이 만약 부족하다라고 할 때는 이건 어떻게 학습하셔라? 찾아가는 학습하셔라. 그래서 모든 지문에 있어서 내가 만약 구문이나 해석이나 안 된 게 있으면 복습을 하실 때 꼼꼼하게 이제 복습해 보시는 거예요. 요즘 얼마나 좋아요. 챗GPT 나오잖아요. 그 문장 써가지고 구문 분석해줘. 그러면 다 줍니다. 그리고 그걸로 샘플 센텐스 줘. 그러면 줘요. 그럼 연습 문제 만들어줘. 연습 문제 좀 만들어줘요. 그거 활용하셔서 요거는 그러니까 뒤로 가는 연습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연습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효율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플래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 스터디 가이드가 있는데 요거는 좀 진도를 나간 다음에 스터디 가이드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스터디 신청서, 상담 신청서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우리가 조금 진도 나가고 할게요. 한 10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